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주의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저께 포스코가 2030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철강 생산에 대해서 2021년에 4,300만 톤을 생산했었는데 이거를 2030년까지 5,20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 해서 조강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물론 4,300만 톤이 5,200만 톤이 됐다고 해서 이게 획기적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생산하는 방식이 저탄소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제철소들과 차별화된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포스코보다 철강 생산 능력이 앞서는 그런 제철소들도 분명 존재했었지만 대부분 다 탄소 배출권 때문에,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2050 탄소 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협약을 맺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조강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포스코는 반대로 친환경 저탄소 생산 방식을 통해서 조강 생산 능력을 더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거죠. 그렇게 해서 포스코 그룹 전체로 포스코 홀딩스가 갖게 되는 이 합산 매출액은 10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아주 공격적인 매출액을, 그러니까 목표량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포스코의 핵심 주력 사업인 철강 사업,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2차전지 소재, 그다음에 니켈, 리튬 이런 원자재 그 소재죠. 그리고 수소 에너지에 대한 그 산업, 그다음에 일반 에너지 개발업에 대한 사업과 뭐 건축 인프라, 뭐 포스코 건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식량 자원,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고 있는 그 해외 대규모 농장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포스코가 2030 이 성장 목표들을 제시하는 그런 비전 선포식을 했죠. 근데 이런 비전 선포식에서 이 철강이 기본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넘버원 철강사가 되고, 또 단일 제철소로 넘버원이 되겠다고 그러고, 아시아 최대 넘버원 이 리스폰시블 스틸 사업장 인증을 받겠다고 이제 이런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거죠. 철강사들은 가장 대표적인 이 탄소 배출업소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들이 이 철강 생산량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이 포스코의 주력 이 철강 회사는 포스코 자체, 포항제철이가 부르던 포스코와 포스코 스틸리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칼라강판이라는 현대 뭐 가전이니 전기차니 뭐 각종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시장에서 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면서 이 포스코 스틸리온의 컬러 강판이 고부가 지상품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에너지, 지금 2차전지 쪽에서는 광물, 자원부터 시작해서 원료와 소재까지 이쪽 분야를 이 포스코가 원스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영호에서 리튬을 지금 추출해내는 그 파일럿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다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배터리용 리튬을 추출해내고 이걸 소재로 개발을 해서 전구체에 더해서 이제 양극재로 만들겠다는 거고, 이 흑연을 통해서는 음극재, 천연 흑연과 인공 흑연을 이용한 음극재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런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들을 배터리 업체에 넘겨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배터리가 그 전기차나,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IT 기기들, 그다음에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배터리로서 사용되고, 그리고 나 수명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나면 리사이클 공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니켈과 리튬을 수출해내는 이런 쪽 사업도 또 포스코 그룹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2차전지 쪽에 소재,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소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아래 이러한 2차전지 쪽 다양한 뭐 퓨처엠이 상장되어 있는 뭐 다양한 업체들이 이 포스코의 이런 2차전지 사업 쪽에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수소 사업도 이 포스코 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 수소 사업은 진짜 청정 에너지로서 이 그린 수소를 뽑아내는 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이 굉장히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레이 수소라고 해가지고 이 수소 자체는 청정에너지지만 그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소 자체가 그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서 이제 개발이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 포스코 전 그룹의 계열사들,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포스코 ENC 이런 계열사들이 동원돼서 이러한 수소 사업의 다양한 섹터별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 이거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위상도 갖고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이 미얀마 가스전 개발에 성공해서 이제 실제로 수익이 나는 가스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또 호주의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이 에너지 개발처를 점점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 워런 버핏이 일본의 이 종합 상사자주들에게 투자를 해서 뭐 단 몇 개월 만에 뭐 더블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그러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이명박 시절 때 포스코 그룹에 투자를 했다가 그때 이제 주당 한 15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거의 1조 원 이상을 샀습니다. 워런 버핏 개인적으로 산 거죠. 개인 재산을 이용해서. 근데 그렇게 샀던 게 60만 원까지 갔는데도 팔지 않고 더 갈 거라고 기업 가치 인정한다고 해서 그 한국에 직접 날라오기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하지만 그때 이제 그 영포회라고 해서 이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명박 씨와 이명박 대통령의 형,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영포회가 이제 포스코를 아예 그냥 약탈을 해갔죠. 이 포스코의 내부 유보금을 해외 자원 개발한답시고 해외를 거의 다 대부분 빼달려가지고 껍데기만 낭비했습니다. 그럼 주가가 60만 원에서 다시 30만 원대로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 30만 원대 워런 버핏이 팔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부정부패한 권력이 개입하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느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일본의 이 종합상사들하고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실제로 수익도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죠. 네, 그런 건 좀 뭐 여담으로 알고 계시면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을 보시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은 소폭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든 모습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포스코가 작년에 이제 그 냉천의 범람으로 주력회사인 포항제철이 거의 뭐 잠기다시피 했습니다. 침수돼가지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매출 외형도 줄게 되고 그러한 리스크가 있었죠. 물론 1분기 그 작년 1분기 때는 그런 사고 전이고 지금 올해 1분기는 그런 사고 이후에 수습이 거의 끝나간 그런 이제 재가동이 시작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뭐 그 완전 복구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포스코 그 포항제철이 완전 가동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루들이 다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피해를 받았어도 이 분기 기준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예, 포스코가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그 국민연금 8.91%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고, 나머지는 개인 투자자들은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중에 5% 이상 갖고 있던 게 블랙록이라고 미국의 자산운용사인데, 이 블랙록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회장이죠. 회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쪽 사람들이 일정 거리를 두고 그 그룹 회장도, 주요 그룹 회장들이 윤석열을 같이 이제 모시고 이제 해외 순방을 가거나 할 때 해외 투자단으로 참여했던 것과 다르게 단 한 번도 이 포스코 회장은 이 윤석열이 해외 순방하거나 이게 동원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상하게 이 포스코 홀딩스하고는 이 윤석열 정부는 거리감을 두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이 포스코 홀딩스를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제 부정부패하는데, 권력형 부정부패를 하는데 많이 이용해 먹었고, 그에 대한 반발로 내부에서도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포스코의 이 경영권에 뭐 감나와라 배나와라는 간섭하는 걸 굉장히 반발하고 싫어하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국민의힘 정부 때 이 포스코는 거의 약탈당하다시피 해서 사내 유효금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었죠.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력 사업이 철강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왔기 때문에 그나마 버틴 거지, 다른 웬만한 기업 같았으면 아마 이 정도로 부정부패한 권력에 의해서 약탈당했으면 아마 파산했을 겁니다. 근데 포스코니까 그나마 글로벌한 이 기업이라 버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더러운 권력이 이 포스코의 경영권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내부에서 반발하는 것도 있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함부로 건들지는 못하지만, 최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의 회장에 대해서 언론에서 감나와라 배나와라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탐내는 놈들이 있죠. 하지만 윤석열 자체가 이제 검찰총장으로 옛날에 이런 적폐 수사를 해봤던 사람이고, 포스코에 관련돼서 그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어떻게 부패해 갔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포스코 홀딩스하고는 거리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그나마 다행한 거죠. 포스코 홀딩스의 2023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52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 요번 2030 비전 선포로 인해서 이러한 실적 호전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작년 냉천 범람으로 인해서 포스코 포항제철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이러한 실적 개선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는 흐름을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상반기 2분기 실적까지도 이제 공개가 되면 이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종목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주가가 꺾이거나 실적이 꺾이려면 이제 더러운 권력이 예전처럼 다시 약탈적으로 이 회사 경영권을 갖고 흔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윤석열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포스코홀딩스의 경영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간섭을 못 하고 있고, 이 언론들을 통해서 뭐 간을 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잼만 좀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은 지금 현재 포스코 회장단 그러니까 오너가 아니죠. 포스코 전문 경영진들이 충분히 커버해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다행스럽게 이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